안녕하세요. 요즘 소설 이야기 이주영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요즘 소설 이야기 108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 미리 녹음을 한 것인데요.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 경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방송을 업로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과의 약속이며 애도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서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소개하는 최은미 작가님의 단편소설 또한 우리 일상 가까이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0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최은미 작가 단편소설 그곳이라는 작품 소개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문학수첩 2022년 하반기호에 실린 작품입니다. 저희가 요소야 시즌1에서도 최은미 작가님 작품 종종 꽤 자주? 꽤 많이 네,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건 거의 다 소개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게 소개를 이 작가님 편애가 아니라 소개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번 너무 다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이야기할 것들이 늘 새롭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읽으면 이건 최은미 소설이야. 그렇지만 그 네. 전에 최은미 소설이랑은 또 약간 또 달라. 네. 그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네. 들고 왔고요. 네. 이거 줄거리 먼저 소개해드리면 조금 기묘한데요. 일단은 화자가 여성이고 나이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네. 그래도 30, 40대? 50대까지로 네. 보이진 네. 않고요. 그런 여성인데 싱글 여성인데 이 여성은 북한산 자락에 만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지대.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오면은 잠기는 침수가 되는 약간 그런 지역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인데 처음에 소설을 시작하는 건 이 화자인 내가 고립됐던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거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오래전 한여름에 나는 고립 야영객이었던 적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네. 저희가 사실은 비가 올 때마다 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항상 폭우 내리면 지리산 막 등산객, 야영객 네. 고립됐다, 뱀사골 막 이러면서 네, 네, 네. 되게 로프 같은 걸 타고서 구조되고 네. 막 119 구급대원들 가고 이런 네, 네. 뉴스를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고립된 야영객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오래전에 언젠진 모르겠지만 네. 그 이후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현재 서사로 넘어가는데 이 현재 서사에서 중심이 되는 주로 자주 등장하는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만리산 자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네. 주요한 공간이에요. 이 화자인 나는 조금 독특한데 매일 아침에 이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 지구력 존에서 지하 풀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순발력 존으로 이동해서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하고요. 해가 진 뒤에는 1시간 정도 만리산 트랙을 뛰어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뭐 단순한 어떤 건강한 1인 가구 여성의 체력 증진이나 네, 네. 좀 건강한 삶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 행위처럼 저한테는 좀 느껴졌어요. 이 화자가 네. 특히나 여름이 되면
체온도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면서 되게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를 네.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이 국민체육센터를 열심히 다니는 화자가 있는데 이 열심히 다니던 중에 6월이 되었고 이 소설 속의 6월은 폭염 경보, 네, 폭염 네. 특보들이 내리는 그런 때이른 폭염이 찾아온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폭염 때문에 이 일대가 순환 정전이라고 해서 전력난 때문에 정전이 되는 날들이 생기고 이 순환 정전이 될 때마다 폭염 더위를 이제 피해서 대피소 역할을 하는 곳이 국민체육센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뜨거웠던 네. 폭염 재난 이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국민체육센터 안에 모여서 좀 머무르게 되는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태풍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폭염 속에서 인근의 농가에서 불법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곰 2마리가 탈출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마리가 만리산에 있을 네.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재난으로부터 피하려고 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머무르려고 했던 그 국민체육센터가 네. 바깥에는 곰이 있고 네. 또 더위가 내리쬐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약간 고립된 장소처럼 네. 변모하고 마는데 그 고립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는 순간이 갑자기 그 한낮에 그 체육관에 찾아온 정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더워서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근데 문은 열 수 없고 밖에 곰이 있으니까 네. 근데 창문이라도 열려고 보니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러브버그로 되게 짐작이 되는데 네네. 어떤 이상한 쌍으로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창문에 다 붙어있어 창문조차 열 수 없는 네. 약간 그런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화자인 나도 어떻게 행동하고 네. 그다음 이 고립 상태가 되게 극한에 다다랐다가 네. 마지막에 좀 해소가 되는데 이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되게 애써 안전한 곳으로 찾아간 곳이 네. 가장 위험한 고립의 네. 순간이라는 그런 아이러니도 좀 재밌었고 네. 사실은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이 소설에서 진짜 최은미 작가님은 불안을 네. 다루는데 너무나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진짜 훌라후프 돌리고 네. 무슨 데드리프트 하는 것도 이렇게 불안하게 그릴 수가 있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네. 되게 일상적인 운동의 상황도 네. 이렇게 무슨 일이 다음에 분명히 일어날 것처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어딘가 좀 기묘한 불안과 기묘한 긴장을 쌓아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의 몇백 명의 사람들이 찜통 더위 안에서 갇혀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네. 되게 극한의 상황으로 독자들을 데려가고 네. 거의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고 이것을 마지막에 터트리는 그런 과정까지 쥐락펴락하는 그 네. 능숙함이 저한테는 정말 이 작가님은 이 감정을 다루는데 정말 탁월하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고요. 네. 고립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네. 또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되게 고립돼 있으면 이상한 방식으로 좀 미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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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어쩌면 좀 재치 있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자가 되게 독특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네, 네, 들었어요. 이렇게 되게 불안도가 높고 네. 뭔가를 되게 막 하고 다니는데 또 어떨 때는 되게 이타적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불편러처럼 네, 보이기도 네, 네. 하고 민원 왕이고. 네 그래서 얘 되게 평범하지가 않은데 네. 이 화자 말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이 화자는 제정신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읽어가는 그런 재미도 또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재미를 찾으면서 계속 읽다 보니 끝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읽고 나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네. 좋은데 근데 너무 이상하다. 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작품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네. 거의 뭐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네. 끝에 다다라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 화자도 믿고 있고 네. 사람들도 그 폭염이나 혹시 모를 뭐 정전 상황, 태풍 네. 피해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온 장소가 네.
한순간에 정전이 일어나고 문을 열 수 없고 네. 창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오고 네. 이런 상황으로 한순간에 반전으로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는 거의 넷플릭스급 반전과 맞아요. 긴장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감탄했던 거는 확실히 공포 장르가 아님에도 뭐 누군가는 그렇게 공포 장르로 지금 읽을 수도 있는 게 만리산이라는 배경이 이제 예전에는 궁녀나 내관들의 시신을 네. 매장한 곳으로 네.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궁녀나 내관뿐 아니라 많은 시신들이 묻혀 있을 것이다. 뭐 폭우가 나면은 그 안에서 뼈 네. 무더기가 뭐 내려온다. 이런 네. 것들도 주민들도 알고 있고 이 장소 자체가 기묘한 이력을 갖고 있는 네. 산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곰까지 탈출하고 네. 그리고 이 여성이 만나는 어떤 린넨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캐릭터도 네. 계속 묘하게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헷갈리게 만들고 그 재난 상황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또 애들이랑 나가서 있다던가 물장구를 치고 네. 그런 어떤 기이한 것들을 도발하는 역할들을 하고 이 화자인 나는 이 린넨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좋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플라우프 하면서 웃는데 그 웃는 게 왜 웃지 이상해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네. 이상한 그 신경증적인 긴장감을 무서워요. 네. 계속 유지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요. 사실 네, 그게 약간 맞아요. 유머 코드로 읽힐 정도로 맞아요. 그게 막 계속 심각하고 우리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아니라 너무 네. 일상적인데 그게 굉장히 이 화자가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 여성이 자기가 그 곰에게 먹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초코파이를 담아둔 접시 지금은 네. 이제 비워진 접시에다가 갑자기 또 절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절을 절을 하는데 해요. 사람들이 같이 와서 뭐 바나나도 올리고 네. 핸드로션도 올리면서 절을 계속 하는 상황이라던가 다들 좀 이상하게 기묘하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세세하게 다 알알이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알알이 박혀있는 이상함이에요. 네. 정말. 이게 백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게 네. 너무 많았어요. 네. 뭐 눈썹 문신한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여성에 대한 묘사가 눈썹 문신이라는 것도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한국에서 눈썹 문신한 중년 노년 여성의 네. 그 여성을 마치 기이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네, 뭐 네, 팥과 네. 소금을 너희 집에 둬 이런 말을 맞아요. 하는데 네. 결국에 여름에 쿨타월 파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한국적인 소재들과 어울리는데 이게 뭔가 계속 이상하게 그런 외국 드라마나 네. 그런 것에서 느껴질 법한 긴장 구조에 들어가니까 근데 소재는 다 너무 케이스러운 네. 소재예요. 만리산이라는 곳의 내력도 그러하고 네, 네, 네. 곰 사육하고 막 네. 그 웅담 불법으로 채취하는, 하려고 네. 하는 것도 너무 그렇고 네. 그 한에 대한 단어도 맞아요. 나오고 네. 이 모든 것이 반려동물을 또 두고 탈출할 네. 수 없는 맞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네. 너무나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요즘 또 운동 열풍이 부는 게 그 여기서 말하는 뭐 지구력과 네. 순발력을 네. 자기는 재난 상황에서 고립됐을 때 가장 필요로 한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운동을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정말 불안해서 기이한 것이지만 그것 외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들? 맞아요. 그걸로 절대 재난을 대비할 수가 없는데. 그쵸. 근데 심지어 자긴 집에 그 재난 상황 대비한 배낭도 꾸려갖고 네. 있어.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우리는 그만큼 한순간에 재난에 놓여 있는 네. 그리고 사실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되게 무력하죠.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맞아요. 없는 거죠. 네, 내 주변의 가족이나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정부의 대처나 이런 걸 우리가 이미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그쵸. 봤기 때문에 네, 네. 지난 역사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홀로라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들. 우리 뭐 매년 지난 여름엔 또 엄청 폭우 내렸죠. 네, 네. 이제는 뭐 입산을 금지시키니까 계곡 고립은 줄어들었을지언정 네, 네. 집에서 고립되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네.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재난에서 살아남는 거는 어떤 재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네. 일이 아니야. 네. 뭐 멧돼지라던가 이런 거 네, 너무 그 맞아요. 인근 주변에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난에 대비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라는 거를 지난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는 지난 소설집으로 묶였던 최은미 작가의 그 작품들이 아파트라던가 상가라던가 일상적인 공간에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네. 공간을 비춰주고 태풍에 갑자기 아파트 창문이 깨진다던가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상황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최은미 작가님 그 전에 특히나 잘하셨던 지역적인 걸 공간을 네네. 창출하는 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눈을 돌려서 이 만리산 주변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늘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 것들, 근데 그게 너무 반복적인 일들, 네. 정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갑자기 되게 그 세트장을 지은 것처럼 또 이 공간,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라는 너무 평범한 이름에 네. 사실 평소에 사람들이 갈 일이 없는 공간인데도 이런 재난 대피소가 되는 공간들에 대해 한 번 더 본 게, 되게 시야가 넓고도 네. 더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일 수 있지만 더 그렇게 완숙해지는 과정처럼 느껴져서 네. 그 입체적으로 이게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입체적인 이야기와 인물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네. 여기 등장인물이 단편치고 되게 많잖아요. 네. 갑자기 이거 장편으로 좀 중편이나 장편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드네요. 네. 이 화자가 이상하면서도 재밌어요. 저는 그 대목 너무 웃겼는데 네. 누군가 물어봐 준다면 어떤 사람 좋아하냐고. 친절한 사람 좋아해요 라고 네. 하면서 툭 하면 누군가 버리는 버릇이 있는데 자기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잡아주던 간호사를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네. 그리고 급정거했을 때 자기 팔 잡아주던 남자를 일주일 동안 좋아했다. 이런 것들. 되게 그리고 절박하지 않아요? 이 좋아한다는 감정이 저는 되게 절박하게 느껴졌어요. 네, 이분한테. 마음을 또 쉽게 줘버리면서 나도 그런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마 그 오지랖 떠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 자율방재단인 할아버지? 네. 어느 날 와서 자질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이 여성에게 여기에 가입하지 그래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면서도 이 나이대를 아마 맞는 것 같아요. 3, 40대? 왜냐하면 그 수석이라는 남성과 썸은 아닌데 긴장감을 맞아요. 유지하는 동네 친구, 어떤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은 사이라고 표현을 한 게 어떤 연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태의 싱글 여성이고 그러면서 나 너무 바쁜데 그 방법 대화할 시간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한 일과도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겨요. 그리고 그 노인이 사실은 그 내가 매일매일 민원을 넣던 대상이었잖아요. 서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덤벨 운동을 하는데 덤벨을 잡기 전에 양손바닥으로 침을 퇴퇴 뱉어서 극혐 행동이라고 되게 전염병이 한창일 때 나한테 신고를 당한 사람은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창일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을 이 재난 방재원이 하는데 처음에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저걸 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되게 도움받고 막 서로 영상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엄청 좀 섬뜩한 장면들도 많고. 그 린넨 원피스 여성이 나는 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오는데 나를 위협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확인해준 심박을 확인하면서 그런 순간 또 총성이 울리고. 맞아요. 이런 장면들이 이거는 최은미 작가님도 쓰시면서 엄청 재밌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떤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냥 재미라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항목에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충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것들이 그런 뭐 대사나 장면이나 그리고 문장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는 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요라는 네. 그 대사 다음에 있는 문장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고 있어서인지 여자는 마치 시간이 흐르는 장소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약간 이런 문장이나 이게 영화였으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됐을지 제법 상상이 보여요. 되잖아요. 네. 기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건 소설임에도 그런 게 상상이 되니까.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그리고 이제 그 정전이 돼서 네. 그 안이 찜통이 됐을 때 사람들이 저는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최은미 작가 소설에 이렇게 갑자기 따뜻한 이 장면들이 등장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근데 서로 비난도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기침 조금만 하면 나가라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왜 갑자기 인류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장면들이 재난 시에 되게 많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그 우리가 네. 왜 재난 영화를 보면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안에서 항우울제 막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막 거기에 서로를 살피는 저 친절들이 자꾸 나를 두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너무 좋고 네. 하여튼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군상들을 진짜 되게 영화적으로 잘 보여준 눈에 그냥 선이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묘사가 아니라 그 문장들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서 그 문장 하나도 되게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너무 이상해요. 네. 곰 이야기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굉장히 아련하게 끝나요. 네. 그리고 사실은 곰이 죽어서 이 긴장 상태가 해소가 되고 사람들이 다 집에 평화롭게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챕터에서 곰이 살아있는 건가 하는 약간 의문을 주는 그런 단서 또한 있어서 6월 말에 만리산 영상을 그 노인이 나에게 어느 날 보여주는데 곰이 총성이 울린 전후인지는 사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앞에 저도 이제 시가차를 보고 싶어서 봤더니 6월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뭐 6월 하순 폭염 뭐 이런 기사 제목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6월 말이라고만 나와서 전후는 헷갈리는데 이게 왜 잠깐 저희가 녹음 전에 그런 곰이 안 죽은 건가? 총성이 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노인이 그걸 은폐한 건가? 막 이런 상상도 했고 혹은 이 곰도 어쩌면 그린의 원피스 여성처럼 죽었는데 찍힌 건가? 왜냐면 이 산에 있는 존재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경계가 흐릿하게 묘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죽기 전에 영상이었으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곰은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적으로 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냄새 맡고 걸어가고 설렁설렁 걸어갔다. 곰은 그저 그럴 뿐이었다. 그러니까 곰이 우리에게 해칠 위협에 미리 겁을 먹고 먼저 사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곰은 그냥 살려고 탈출을 한 거인 거 우리 너무 알고 다른 있죠.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아는데 여기에 영상에 찍힌 곰은 뭐 모르는 일이지만 누군가를 해할 것처럼 흥분 상태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무섭게 느끼는 존재들 만약에 뭐 그게 귀신이거나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과연 불안을 이유로 어떻게 대하는 게 옳고 그름까지 이게 뻗어가게 하는 소설은 거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 일관된 인간들의 반응 같은 것들? 그냥 인간의 눈에만 재난으로 보일 뿐이지. 그리고 이 재난도 인간이 만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이 안에 있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멍청한 한편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것이 또 너무 냉소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이 소설에서 그런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다 어떤 특정 장소에 몰아넣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쓸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신기했어요. 매번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재밌네. 저번이랑 근데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점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재난 상황에 대한 소설 많고 어떤 재난을 피해서 혹은 되게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안전한 곳에 갔는데 네. 그 안전한 곳이 세상 위험한 곳이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네. 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 구도 안에서 그 이야기의 네. 틀 안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나에게 신선함이나 재미를 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되게 알알이 박혀있는 그 이상한 장면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훨씬 우리는 어쨌든 한국 독자니까 한국어로 읽는 소설이고 이거를 되게 가까운 일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맞아요. 특별재난 상황에서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네. 장소가 가장 위험하게 돼서 탈출하려는 공포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집이라는 장소가 특히 그렇게 그려지고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약간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이 소설은 이게 너무 나와 가까운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이한 장면들이 정말 많고 인물들의 특징 대사 이런 것들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곱씹을 만한 지점도 많고 네. 저한테 좀 그게 기이하게 더 다가오면서도 매력적인 건 그냥 이게 너무 내 이야기처럼 읽히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약간 폭염이라는 재난에 대한 네. 거. 왜냐하면은 재난을 설정할 때 폭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지진을 해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폭염을 재난으로 삼았을까? 그것도 좀 신기했고 여기에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뭐 대피라고는 했지만 눈앞에서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홍수가 동네를 휩쓸고 간 것도 아니었다. 폭염은 너무도 조용한 재난이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피 중이라는 걸 잊었고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도 잊었다.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폭염이라는 설정을 했구나. 시각적으로 다루기 가장 까다로운 재난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뭐 지쳐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근데 생각보다 정말 그냥 더운데 왜 그래? 라고 에어컨 틀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폭염 거의 뭐 지금 2, 3년에 한 번씩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은데 많죠. 네. 그게 결국엔 자가냉방을 갖출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맞는 게 익어서 죽었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네네. 그게 체온이 올라가는 네. 거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마치 올해는 큰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물론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이고 거론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뉴스 같은 데에서 비춰졌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재난 중에 폭염은 또 그만큼은 아니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 것도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어쩌면 조용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네. 재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나에게 대피해 있을 때 심리적인 서로 안정감을 줬을 수도 있는 혹은 나를 위협하지 않는 존재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체온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이 네, 되는 거죠.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되는 상황도 너무 절묘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그 냉방이 돌아가지 않는 장소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서로의 체온이 어떤 상황에서는 왜 그 한파 같은 때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끔찍하게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맞아요. 체온을 지닌 존재들일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를 내가 보호하는 일도 힘들 거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네. 소재로서도 흔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 네. 네. 우리가 왜 사막 배경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글이글한 장면들은 그냥 클리셰처럼 떠오르지만 네. 일상에서의 폭염은 왜 뉴스에서도 매번 보여주는 거 옛날에는 그냥 한강에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 고작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고작 이렇게 하면 아스팔트에 되지. 계란 깨고. 맞아요. 네. 있는 거 보여주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다른 장르에서 다루기 어려운 거를 소설적으로 해낼 수는 좋은 어떤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놀라운 게 폭염을 문장으로 묘사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 놀랍지 않나요? 네, 장면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는 그 문장도 되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폭염을 그릴 수가 있구나, 문장으로. 그래서 그 놀라운 장면도 한번 꼭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최은미 단편소설 그곳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서장원 작가의 단편 첫사랑의 전문을 작가의 낭독으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최은미 소설 그곳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늦더위도 다가올 무렵 노인은 내게 특별히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산불 감시용 감시 카메라에 담긴 6월 말의 만리산이었다. 그 안에 곰이 있었다. 곰은 산을 거닐고 있었다. 흙을 밟으며 걷다가 킁킁 냄새를 맡고 또 이리저리 걸어가다가 무언가를 뜯어먹고 땅에 코를 몇 번 박고는 다시 설렁설렁 걸어갔다. 곰은 그저 그럴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체육센터에 간다. 혼자 훌라후프를 돌리고 혼자 만리산을 뛴다. 잊을만 하면 잊어야 할 것들이 생기지만 어떤 장면들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은박 방습제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누군가의 머리자국이 그대로 나있던 베개 같은 것들을, 발놀이터의 무지개도,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일 누군가의 발자국도,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에 남았을 만리산 생명체들의 울긋불긋한 체온들도 생각한다.